특히 저희 동네가 동양인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고 백인들도 많아서 서로 이게 막 싸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니면서 깽도 들어갔었어요. 백인들하고 뭐 싸우기도 했어요. 진짜 치고받고. 다행히 저는 경찰서까지는 안 갔지만 잘 도망가서.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조금? 조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식민지를 경험했었던 나라들 그 중에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발전을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거거든요. 제 동포들에게 재동포청이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국가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외동포라고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가족 잠바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족 잠바.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잠반가요 혹시? 이 장관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돈이 좀 더 없어서. 아.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한국에 딱 왔을 때? 되게 묘했어요, 기분이.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연예계에서 일하는 거를 100%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친구들한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를 엄청 응원을 해주시면서 우리나라 땅으로 오기 전에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 너는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실패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어디에서 태어나서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요. 필라델피아라는 땅은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필라델피아 치즈?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네, 치즈가 유명하지 않은데 왜 치즈라고 크림치즈 얘기하시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저희는 한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겠죠. 그 상태에서 제가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 그 묘한 기분이 이방인 느낌이면서도 뭔가 내 집인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좀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느끼신 게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미국에는 나는 미국 사람이다라는 게 굉장한 좀 약간 자부심?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가르쳐주고 자랑스러운 나라라고도 그때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얼굴이 너무 달랐고 저희 살고 있는 동네는 동양인들은 그래도 조금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 같은 것도 많았어. 당연히 나는 미국 사람이야라고 하면서도 늘 그런 불안정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어떤 인종 차별이 있었어요? 오, 많았죠. 그냥 길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 자체가 이게 뭐야, 약간 좀 그 쳐다보는 그 눈빛이 벌써 달랐고요. 어렸을 때.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이름도 잘 못 부르고 뭐 학교에서 이름 부를 때 티모시 웽 뭐 이렇게 부르고 뭐 눈 뭐 이렇게도 많이 네네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깽도 들어갔었어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저 안 어울려요? 지금 이런 느낌이? 네, 저 완전 깽이었어요. 특히 저희 동네가 동양인들도 많고 흑인들도 많고 백인들도 많아서 서로 이게 막 싸움이 많았었어요. 그 압박을 느껴서 깽 안에 들어가고 동양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착한 근데 카르페였어요. 깜짝. 그러면 그 백인들하고 뭐 싸우기도 했어요. 진짜 치고받고. 다행히 저는 경찰서까지는 안 갔지만 잘 도망가서 부모님이 그러고 와서 치고받고 싸우고 왔으면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되게 좋아서 초등학교 때 대통령상까지도 받았었어요. 그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상. 근데 중학교 가면서 제가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뭉치고 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거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부모님은 걱정이 없었던 건지 무관심이었는 건지 바쁘셔서. 바쁘셔서. 근데 갑자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거기부터 약간 저를 혼내고 이런 친구들은 놀지 마 막 이런 것들이 좀 심했었던 거죠. 근데 한국말을 그래도 지금 되게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좀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계시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통을 했는데 아예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진짜 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친구들도 다 외국인들이지. 그 모든 게 영어로 하는데 우리말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영어를 해야 되나 한국어를 어렸을 때는. 되게 싫었어요. 저희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항상 창피했고 미국 사람을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가 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압박 때문에 집에 가면 냄새가 너무 다르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신발이 너무 앞에 있어. 냄새는 뭘 말해? 우리나라 음식 냄새. 냄새. 친구들이 집에 오면 찌개 냄새, 된장찌개 냄새. 특히 된장이라는 냄새는 되게 새롭잖아요. 작은 것들인데 이게 계속 쌓이고 보면 뭔가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막 헷갈리고 뭐 이런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미국이라는 땅도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사니까 이 거기에 부작용 중에 하나였겠죠. 감사합니다. 드시면서 하세요. 한국 음식은 좋아하세요? 네. 처음엔 그 냄새가 싫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싫었던 거는 그냥 냄새가 싫어서가 아니었고 나도 미국인처럼 살고 싶어. 샌드위치, 뭐 피자,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거를 먹고 싶었지. 근데 우리나라 오고 나서요. 정식적으로 막 준비하면서 한식이라는 게 나랑 맞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겨요. 옛날에는 그렇게 창피했던 거가 이제 너무 자랑스럽게 되고 애쓰면서 그렇게 나는 미국 사람이야라고 되려고 했던 게 갑자기 우리나라 오잖아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난 미국 사람 되고 싶었는데 또 나 한국 사람이구나. 똑같이 생겼어. 이름들도 비슷해. 내가 알고 있는 문화랑 또 비슷해. 또 뭔가 되게 묘하게 내 집인 느낌이면서도 근데 완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내가 누굴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어요? 한국에 딱 왔을 때. 처음에 완전 욕 먹었죠. 왜? 내용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도 인종차별 당하더라고요. 존댓말 잘 써야 되는데 안 할 때 인사도 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냐.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는데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런 작은 것들에서 오해를 받고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뭐 이렇게까지 모르냐 뭐 엄청 혼냈죠.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는 파주에 살았거든요. 우리 매니저 형님이 놀지 말라고. 근데 보니까 싸더라고요. 그래서 홍대에 연습실이 있었어요. 근데 홍대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교포들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안 좋았는지 양키고 홈 새끼 영어만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영어로 뭐 헤이 뭐 옆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진짜? 안 하려고 했었겠다. 분위기 봐서 남자들이 많고 막 형들이 막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짤랑짤랑 하면 시끄러워 있어. 거기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싸움이 너무 많이 붙어요. 싸운 적 있어요, 거기서도? 저는 가수 준비하니까 싸움을 못하겠죠.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면 더 차별받은 친구들도 많고 근데 또 물론 잘못한 교포들도 많죠. 미국에 살다가 막 압박에 살다가 갑자기 한국 오니까 자신감이 막 그래 나는 미국 물 먹었어 막 나 영어 해 너 영어 배우고 싶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쓸데없는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서로 뭐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마냥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 모든 게. 그걸 통해서 나도 배우고 나도 뭐 겸손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완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지금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된 거죠, 지금? 23년 됐어요. 23, 4년. 오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맞아, 그렇게 뭐 얘기하시죠. 이런 게 좀 많았었죠. 미국에 당연히 태어났고 미국인 시민권자도 있겠지만 define,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뭔지. 진짜 많잖아요, 사실 재외 동포라고. 네, 완전 한국을 사랑하는 엄청 재외 동포 너무 많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안 받아주면. 우리 부모님도 왜 떠났겠어요, 우리나라를.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아진 상황을 찾으려고 간 거지 우리나라를 버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 잘하는 것들도 많고 외국에서 사는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위치를 잘 잡아놓으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에 들어가 있죠. 영향이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죠. 프랑스에도 있겠지, 아프리카에도 있지, 뭐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오직 여기 이 땅만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한 토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게 아스가드는 곳이 아니다, It's the people, 사람이라.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감히.
근데 한국에서 지금 애 키우면서 살잖아요. 나 어렸을 때 막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요 혹시 애 낳았으면? 아시잖아요 왜? 아 작가님 미국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미국은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들도 들 때도 있지만 그냥 여유가 없어요. 근데 아버님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아들한테 한국을 가르쳤는데 다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단한 게 잘 살려고 많은 한국 분들이 떠나고 했지만 그 다음 아이들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또 중심이 되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황영민 본인 본명이 어디 혹시? 창원. 창원하는 방식. 무슨 파? 그때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알까?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아직 하이웨이요? 그냥 빨리 물어볼게. 우리 무슨 황씨예요 아버님? 창원왕씨. 창원이죠. 우리 무슨 파인지 알아요? 파는 잘 모르겠어. 몇 대손인지도 잘 몰라요? 모르겠고. 아버지가 아시는 거 그때 조포 가져와서 막 확인해 왔잖아요. 몰라요? 아니 족보를 우리 황씨의 종친회가 있는데 황우여 한나라당의 대표가 황씨 종친회 회장을 맡았었어. 아 그때 종친회 회장님이 우리 족보를 나한테 찾아서 줬는데 사적으로 온 자료를 아빠가 그 전화기를 분실하면서 딴 전화기를 아이 우리 황씨 어떻게 해? 다시 그 종친회 사무실에 가서 찾아올 거야. 아 근데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빠는 미국에 살면서 황 씨랑 이런 족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었던 거야? 너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너희들이 아이들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으면 세컨 커즌에 가가지고는 누가 누군지 잘 그때부터는 헷갈리잖아. 아 그런 릴레이션십을 지금 빌드업을 안 해주면 우리 뿌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네. 우리가 루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가수로 한국에서 할 때에 너도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네. 한국 사람으로 하늘을 보고 사람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 Thank you, Dad. 그럴게요. 옛날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잔소리 진짜 그만. 뭐 이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이상하게 너무 황 씨에 대해 설명하니까 막 옛날 식으로 막 흘러 피가 막. 혹시 지금 얘기 나누고 나니까 뭔가 노래 컨셉 떠오르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내가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 그만 들으면 우리 할머니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홈이 뭘까? 미국도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왔을 때도 처음에 그렇게 했고 뭔가 그 홈에 대한 생각이 나요. 옛날에도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우리 왜 월드컵도 있었고. 피스 인 코리아. 우리 들어볼까요? 하늘의 조각구름 떠 오케이. 알아요? 한국의 유람선이 떠있고 퀴즈인 것 같은데? 그야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80년대 그 시절에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쓴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현재 있는 상황에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이때 음악이 훨씬 더 뭔가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80년, 70년 맞아. 가사 장난 아니더라고요. 들어본 게 손에 손잡고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자, 얼마나, 여기부터. 이게 올림픽 개막식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88년.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공동치게 하네 그러니까 가사가 깊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는 세상 더 들어보니까 어때요?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손잡고를 들어보면 역사를 조금 아니까 더 큰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그래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냥 자기의 집 생각하면 우리나라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외 동포들도 좀 힘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고 또 그분들도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그런 노래가 나오면 베스트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좋은 곡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뭐야 이거 다 쓴 거야 여보가? 계속 역사의 타임라인을 계속 까먹게 되니까 와. 글씨가 별로지. 지금 보는 영상은 북측이랑 남측이랑 히스토리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설명하는 거라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지오폴리틱스라는 건 다른 나라의 정치, 다른 나라의 뭐 어떤 지오폴리틱스가 뭐야? 지정학, 아 지정학. 지정학. 아무튼 이거 계속 공부해야 돼.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솔직히 배울 게 너무 많고 한 번 배운다고 또 까먹게 되고 계속 공부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석탄을 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Mine workers. 보통 제5공화국이라고 불러요. 5공학 리퍼블릭인가요? 리퍼블릭 이라고 칩시다.